유럽 최대의 핵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의 학교와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이 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최소 16차례.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산산조각이 났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Да сложно словами описать. Жалко сотрудника, да. Жалко бизнес. 수도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도 비슷한 상황. 연이어 폭격이 이어져 하늘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 4천여 곳의 마을 전기가 끊기는 등 기관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Йобаний апокаліпсис. Це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не назвеш. Це терор.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로켓과 드론, 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와 관련해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핵무기 운영 등의 협의체인 핵 계획 그룹 회의도 열기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veiled nuclear threats a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였습니다. 최근 격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첨단 방공 시스템을 인도했습니다. Das hochmoderne Luftverteidigungssystem Iris-T ist aus Deutschland in die Ukraine geliefert worden und dort auch angekommen. 네덜란드 정부도 약 209억 원 규모의 대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핵무기 사용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have conveyed clearly to Russia that this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Russia. Russia knows that the nuclear war cannot be won, must never be fought.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But Russia's latest assaults have only deepened the determination of the Ukrainian people and further united countries of goodwill from every region on earth. 핵 사용 위협 등 러시아의 공세 강화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요청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working hard to get them the first 2 of those NASAMS, and we think that we're on track to get those first 2 over there in the very near future.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나삼스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나삼스는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나삼스 2기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6기를 추가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그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12일과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그룹 회의에서도 방공무기 지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 1과 2의 누출 사고 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의 관 2개 가운데 1개가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간 270억 세제곱미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EU 쪽 코트에 있다며 EU가 원한다면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사장도 유럽이 보유 중인 가스가 한계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Возвращаясь к вопросу о том, переживет Европа тем объем закачки газа в подземные хранилища, которые у нее сегодня есть, или нет, ответ очень простой. Гарантий никто никаких дать не может. 하지만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 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가스 공동 구매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So the Commission was asked to speed up the works, and there is a clarity that, we will purchase the gas for the next winter together through the joint purchase platform. EU는 또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U의 선택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방안과는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1일 오전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요트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요트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요트는 모두 5척. 한 척을 제외한 4척이 포항 신항 등에 입항했습니다.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 모두 여행 등을 하겠다며 국내 입국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과거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요트가 잇따라 동해로 들어온 건 이례적입니다. 입국을 시도한 23명 중 22명이 남성으로 대부분 입대 연령인 20, 3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원령을 피해서 왔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동원령 이후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에선 주변국으로의 탈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발표 이후 3주 동안 징집 목표 인원에 육박하는 러시아 남성 약 30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소행성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하는 다트 우주선. 암석으로 가득한 소행성의 표면이 보이고 충돌과 거의 동시에 신호가 끊깁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경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충돌 시험은 세계 곳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미 나사는 지난 2주 동안 지상 망원경 관측 결과 등을 분석한 끝에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시간 55분을 주기로 또 다른 소행성을 돌고 있던 디모르포스가 충돌 후 11시간 23분 주기로 더 빨리 돌게 된 겁니다. 공전 주기가 32분 단축된 건데 나사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를 25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Now, this is a watershed moment for planetary defense and a watershed moment for humanity. 나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된 정보를 수집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운동량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물론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앞으로 2년 뒤 디모르포스로 탐사선을 보내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And it just gave it a small nudge. But if you wanted to do this in the future potentially, it could potentially work, but you'd want to do it years in advance. 미 나사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오가는 소행성을 추적한 결과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큰 소행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이번 시험 성공으로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중형 버스가 가드레일을 긁으며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대형 버스가 옆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졸음 쉼터가 다가오자 방향을 틀어서 중형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오전 6시쯤 충남 보령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오던 중형 버스는 이곳 졸음 쉼터 입구에서 앞을 가로막은 대형 버스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차를 멈춰 세운 대형 버스 운전사는 뒤따라가던 동료 신모 씨였습니다. 중형 버스가 계속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 졸음 쉼터로 향하자 휴식 중인 사람이나 차들과 부딪힐까 걱정돼 일단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가 이 졸음 휴게소로 들어가면 거의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이거는 우리 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이 다치겠다 싶어서. 사고 여파로 버스들은 망가졌지만 신 씨와 중형 버스 운전자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고의 사고 책임을 묻는 대신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 운전자에게 충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중형버스 운전자는 병원 검사에서 중대한 지병이 확인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입니다. 신 씨는 인명피해 없이 동료의 병을 알게 됐으니 이제 쾌유할 일만 남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건강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YTN 양동훈입니다.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새벽 시간 서울 도심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음주는 인정하십니까? 신혜성 체포 소식에 도난 차량까지 몰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는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혜성이 대리주차를 맡겼는데 대리주차 직원이 신혜성에게 엉뚱한 차 키를 줬단 겁니다. 하지만 대리주차 직원은 소속사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당시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단 겁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우선 충돌이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YTN이 식당 측 입장을 취재해 보도하자 신혜성 소속사 측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다른 곳을 방문했다가 다시 차를 찾으러 갔는데 주변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식당에 있던 차량은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어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과 CCTV 화면을 분석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성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간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와 상관없이 소속사 측이 내놓은 거짓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개막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줄지어 꽂혔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경내엔 보안 요원들만 지키고 서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10km 떨어진 호텔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인민대회당과 폐쇄루프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당대회를 취재하는 매체들은 이 호텔에 하루 이틀 전부터 묵으면서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상 격리 조치로 취재 활동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회 직전 최종 조율을 거치는 7중 전회도 나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당대회에서 낭독할 업무 보고서와 당헌 개정안 등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벌써 인민영수란 표현을 써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人民领袖, 人民爱. 3연임은 기정사실화됐고 시진핑의 지위와 사상을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견줄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원유 감산이 미칠 파장을 대하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유량을 줄여 고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주도했던 만큼 왕세자의 탈미국 외교 노선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감산 결정이 나자마자 미국에 반대되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And so this action that they took, this decision that OPEC Plus made last week, proves that that's where they are aligning their energy policy is with Russia.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결정 연기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실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접촉과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대규모 원유 구매 약속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Many members had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우디에 배치한 사드 등을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균열이 시작된 두 나라 관계는 사우디의 원유 감산 주도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달 20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히잡 반대 시위입니다. 17살의 여성 니카 샤크라미가 스카프를 불태우며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합니다. 시위 당일 실종됐던 니카는 10일 뒤 이란 사법당국이 운영하는 안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니카가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영상을 공개했지만 곧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경찰에 의해 맞아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پشت سرش که یک ضربه خیلی شدید خورده بود و جمجمش رفته بود تو به این شکل کشته شد. صدمات از ناحیه سر بود. 가족들은 또 니카의 생일인 이달 2일에 맞춰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당국이 그녀의 시신을 빼앗아 간 뒤 테헤란에서 40km 떨어진 곳에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6살 사리나 에스마일 자데 또한 지난달 23일 테헤란 서쪽 알보르드주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뒤 숨졌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보안군이 곤봉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니카와 사리나를 포함해 젊은 여성들이 잇따라 숨지자 전국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며 정부 타도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테헤란의 여자 고등학생들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처단하자며 남자 교장을 학교에서 몰아냈습니다. 경찰과 혁명수비대의 폭력 진압은 부정부패와 경제난에 지친 중산층까지 시위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간산업인 정유공장 노동자들까지 거리로 나와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군부는 폭동 가담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이후 반정부 시위로 1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일본의 관문 나리타 공항. 비자 없이 일본에 올 수 있게 된 첫날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로 붐빕니다. 일본 관광업계의 큰 손인 한국인들도 속속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무비자라 그래서 그냥 아는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도찌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니꼬 쪽 관광하고 그러고 가려고요. 취업과 유학 등으로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도 입국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반겼습니다. 다들 뭐 일본 가고 싶어 해가지고 많이 올 것 같아요. 한때 쇄국 정책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일본의 입국 규제는 2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해 일본 관광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コロナ禍の場合は観光バスが1台も動かなかったので、韓国の方も10とすれば半分とか、もうそれ以上の方も来ていらっしゃってるので、すごく私たちもありがたいですし。 무비자 입국은 한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지난달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코로나 이전의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 예약이 폭증하고 있지만 일본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말까지인 무비자 한국 방문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부 발표가 아직 없어 예약을 주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2, 3월쯤에 예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 60%, 70%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본인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항공권 값이 오르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여행 비용을 최대 약 11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국내 수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Our goal is to make a useful humanoid robot as quickly as we can do it from a governance standpoint. A bit more what we've done over the past 2 months with the bug and just walking around and dancing on stage. Just humble beginnings, we then deploy on the robot. That's an example that illustrates the upper body a little bit more. Something that we'll try to nail down in a few months over the next few months.